오스코텍 볼게요. 이야, 오스코텍은 여기서 사면은 아주 주봉상 아주 좋은 자리가 있었네요. 오스코텍은 주봉상의 어떤 추세가 장기 추세가 그려지지는 않습니다. 장기 추세가 그려지지는 않고, 제가 방금 전에 여기는 굉장히 좋은 자리였다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쌍바닥을 그리는 모습을 그렸어요. 물론 장기 추세이기 때문에, 주봉이기 때문에 여기서 샀다면 오래 걸리기는 했었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상승을 했던 건 코로나의 영향도 있었지만, 코로나 이후에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가 방방방방 뜨는 덕에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효과도 있기는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좋은 종목이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차트 분석을 해드리고 있지만 기본적 분석을 아예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회사가 영업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매출을 얼마나 잘 내고 이익을 잘 내는 회사냐에 따라서 향후 움직임이 갈라지는 건 분명하거든요. 분명하기 때문에 어떤 회사가 일을 잘한다 잘 못한다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차트만 보기 때문에, 기본적 분석을 잘 보지 않기 때문에 회사의 흐름을 무시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장기 추세를 보는 이유가 기본적 분석 대신 보는 거예요. 물론 차트를 해석하는 프로세스에서 장기 추세를 먼저 확인하고 단기 추세의 작은 흐름을 따라가는, 작은 흐름에서 매매 포인트를 찾는 그런 프로세스도 물론 맞기는 하지만, 회사가 영업을 잘해, 이익을 잘 내, 이런 것들 장기 추세에는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 분석으로 어떤 종목의 매매 의사 결정을 할 때에는 그 중장기 흐름을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분기에 매출을 잘 냈어,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투자할 만해,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죠? 기본적 분석은 중장기의 흐름을 잡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중장기의 흐름을 보는, 중장기 차트를 읽는 것은 기본적 분석을 보는 대신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2019년도에 여기에서 좋은 매매 타이밍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떨어지지 않죠? 예전에 굉장히 쌌던, 아까 열배 주신께서 2014년도에 굉장히 쌌을 때를 얘기하셨는데, 맞습니다. 예전에 굉장히 쌌던 종목이에요. 그런데 17년도부터 쭉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살짝 조정도 받고 여러 가지 움직임을 보이지만 예전 주가로 다시 회귀하지 않았어요. 올라온 뒤로 계속 그냥 여기서 머무른 겁니다. 그 머무르는 의지를 보인 게 요 쌍바닥인 겁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도 이 회사가 일을 잘한다, 잘하고 있다 정도로 의미를 가져도 무방합니다. 그랬던 종목이 저점을 조금씩 높이면서, 쌍바닥 이후에 저점을 조금씩 높이면서 상승을 이어갔고, 올라갈 종목이 올라갔구나 정도로 보입니다. 그런데 워낙 움직임이 급격했죠. 급등이 여기서부터 2020년 8월부터는 2020년 9월부터는 워낙 급격한 움직임이 보였어요. 늘상 말씀드리는 건 똑같습니다. 급등했기 때문에 급락이 있었던 거예요. 급등을 하는 종목은 급락이 있을 수 있다. 없는 종목도 가끔 있긴 있으나, 그러나 급등한 종목은 거의 대부분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더라. 급락 후에 첫 번째 조정인 겁니다. 이거는 장기적인 흐름으로는 상승. 보세요. 지금 주봉상 2017년도부터 2016년 말부터 차트를 보고 있는데, 여기를 꼭지점, 오른쪽 끝에 지금을 꼭지점으로 한다면 우상향하는 거 맞죠? 우상향하는 거 맞죠? 그럼 전체적인 흐름은 상승 중이구나. 그러면 요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장기 투자자다, 요 정도 각도 인정하시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요 정도 각도에서 사는 거예요. 여기에서, 가까이에서. 그 후에 오랫동안 갖고 있는 거죠. 오랫동안. 한 2년? 3년? 장기 투자도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차트만 보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장기 투자를 보는 건 아니고요. 지금 주봉을 보는 이유는 장기적인 흐름을 판단하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팩트만 보자면 매물대는 여기 아래쪽이더라. 25,000원. 25,000원, 27,000원, 28,000원 요 사이. 맞나요? 25,000원, 3만원 사이. 네. 3만 사이가 매물대고, 현재가 35,400원은, 아직 매물대보다 살짝 높은 정도에 있다. 9월부터, 작년 9월부터 급반등을 했고, 급반등이 아니라 급등을 했고, 그래서 급락이 이루어졌고, 거래량 터졌고, 급락 이후에 첫 번째 조정받고 다시 떨어진 거다. 보니까 22평선 오른쪽 끝에서 보면 22평선에 맞고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여기 22평선에 살짝 뚫었지만 뚫고 가나 싶었는데 저항받고 다시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럼 어디까지 내려올 수 있을까요? 지금 아래에 62평선 있는데 이번 주에도 또 62평선을 무시해버리고 내려왔어요. 그죠? 첫 번째 봉. 지난주를 마감하고 첫 번째 봉이 아래쪽으로 내려와 버렸죠. 그러면 얘는 62평선을 지지를 못 받을 모양이구나. 그러면 그 밑에 122평선 있죠. 여기까지는 내려왔다가 가지 않겠느냐. 그러면 여기가 얼마죠? 29,800원이네요 29,000원, 3만원. 3만원까지는 떨어질 수도 있겠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3만원은 굉장히 좋은 매수 자리가 될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지금 주봉상의 해석들을 기반으로 일봉으로 가볼게요. 워낙 급등락을 한 종목이라서 추세선이 그려지거나 하진 않습니다. 여기에서 그려진 추세선은 아래쪽으로 깨버린 거고요. 이제는 떨어지는 방향으로 추세선이 그려질까 싶어서 요 정도 그린다면, 요렇게 그린다면 요 추세선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느냐? 좀 시간이 지난 후에 제가 아까 3만원까지는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3만원에서 만약에 여기서 매수를 한다면, 반등을 해서 올라갈 때 여기 맞고 저항 한번 받겠구나. 그럼 짧게 여기서 한번 익절? 요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사용하면 되고요. 요 추세선 같은 경우는 하방 추세선 같은 경우 그렇게 활용을 하면 되는데, 그런데 접점이 중간에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큰 의미를 지닌다. 여기에서 100% 저항받고 내려올 것이다. 는 힘듭니다.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만 하세요. 참고만. 3만원에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간다면 여기가 얼마쯤 될까요? 37,000원? 36,000원, 7,000원, 8,000원 요쯤에서 한번 저항받고 내려올 수도 있겠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이전에도 이렇게 여기서 최고점 찍고 내려올 때 31,000원까지도 찍었었네요. 그죠? 그러니까 뭐 비슷한 가격대로 3만원대로 내려오는 건 크게 뭐 이상할 것도 없고, 이 추세선 지울게요. 제가 추세선을 그렸다가 지우는 것들은 지금 현재 의미가 있는 그런 추세선은 아니기 때문에 지우는 거예요. 내가 단기 매매로 저 추세선을 활용하겠다 그러면은 그려놓고 계속해서 지켜보겠으나, 아까 지금 방금 이 추세선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다시 보기 하셔갖고 거기에서 캡처를 해서 쓰시면 돼요. 그런데 저거를 통해서 지금 제가 지운 이유는 저거를 통해서 앞으로 여기에서 이런 흐름을 보이겠다라고 지금부터 그걸 해석해서 그리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 접점이 딱 2개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물론 저는 그거 그려놓고 전 봐요. 근데 제가 혼자 볼 때는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때는 좀 더 확률이 높은 것들을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운 겁니다. 이제 시작인 추세선이기 때문에. 여하튼 하락을 마치고 31,000원 찍고 다시 반등을 해서 여기에서 22평선 타고 반등을 했지만 45,000원에 무슨 일인지 저항이 있나봐요. 45,000원을 못 뚫고 3번 맞고 떨어진 겁니다. 어디에서 하락이 멈출까? 주봉상에 해석하고 이제 연관을 지으면 돼요. 3만원쯤에서 멈출 것 같고요. 3만원에서 멈춘다면 다시 반등을 하더라도 아까 제가 그 추세선, 이렇게 그려진 추세선, 요거요. 요거에 맞고 떨어진다면 요렇게 될 가능성이 크고요.
요걸 만약에 이게 이 추세선이 의미가 없는 애였다. 그러면 뚫고 올라가겠죠? 의미가 없는 추세선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3만원쯤에서 반등을 해서 다시 45,000원 여기를 저항받을 겁니다. 왜? 앞에 탄탄하게 세 번이나 두드려 맞고 내려온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저항받고 한참 동안 여기에서 머무르지 않을까. 이 종목이 다시 한번 옛날에 영광을 얼마 전에 영광을 7만원대까지 올라가려면, 그러면 중간에 여기 갭으로 하락한 곳 있잖아요. 여기를 뚫어줘야 됩니다. 여기 얼마죠? 55,000원. 55,000원을 뚫어줘야 7만원까지 갈 수 있어요. 근데 55,000원을 뚫기란, 여기를 뚫는 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정말 힘든 일이에요. 이창열님, 오스코텍 지금 요청하셔갖고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시는 걸까요? 아니면 사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가지고 계시다면 평단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좀 솔루션이 달라질 것 같은데, 손절을 잘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면, 지금 35,000원인데, 3만원까지 떨어지더라도 힘들거든요? 지금이라도 손절해버리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손절 타이밍이 좀 늦기는 했어요. 22평선을 혹은 62평선을 손절 타이밍으로 잡고 계셨다면 굉장히 좋은 매매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네, 놓친 것 같죠? 내일 잠깐 반등해서 62평선 37,500원 정도까지만이라도 잠깐 올라가 준다면 거기에서 손절해갖고 떨어지는 걸 좀 지켜보다가 3만원 선에서 다시 사는 게 좋아 보입니다. 이창렬님 답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원론만 말씀드리면 지금 그러합니다. 그래서 주봉상 보면 71,500원 찍은 뒤로 얼마 안 됐잖아요. 여기에서 에너지를 오랫동안 응축할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가끔 그 종목 분석하다 보면, 여기야. 다른 종목 볼 것도 없이 앞에 보시면 이렇게 급등하고요. 그 다음에 급락을 했다가 여기까지 한번 확인하고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이때에는 가격 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물론 이것도 큽니다. 34,000원에서 16,000원 사이니까, 15,000원 사이니까, 이것도 변동폭이 크긴 크네요. 떨어졌다가 급등하고, 다시 급락하고, 급락을, 요런 특징이 보이는 종목이죠. 그래서 굉장히 그냥 갖고 있기는 힘든 종목인 사실이에요. 네. 그런데, 여하튼, 요렇게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여기에서 바닥 따지기를 하면서,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쌍바닥을 찍죠. 쌍바닥을 찍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간 보낸 걸 보면 2018년 4월부터 2020년 5월까지니까 2년 1개월이죠. 2년 1개월 동안을 이렇게 시간을 보냈던 종목이에요. 오른쪽 끝에서 다시 보면 앞에 특징을 보니까 급락, 급등, 요걸 반복을 하잖아요. 여기에서 다시 급등을 해준다면, 짧게도,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 종목이긴 하네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자면, 급등을 하고 급락을 해서 바닥 따지게 하는 종목은 좀 오래 걸릴 수도 있다. 네, 그게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이 종목은 그전에도 이렇게 급등 급락을 했던 종목이니까, 한번 기대를 해볼 만은 한데, 여하튼 지금은 떨어지고 있는 중이다. 떨어지고 있고 3만원까지는 마음을 열고 있어야 한다. 3만원 정도 오면 좋은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겠다. 3만원 이외에는 다른 특별한 의미를 갖는 점은 없어요. 과거에 어디에서 탄탄하게 저항받던 자리가 있다든가, 지지받는 자리가 있다든가, 요런 게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모습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냥 주봉상의 흐름, 주봉상 22평선 3만원.
고선에서 튕겨 올라가길 기대하는 게 제일 좋겠다. 오스코텍은 이 정도 볼게요.